세 가지 먼저 해볼게. 첫 번째, 가족관계가 나온단 말이야. 가족관계가 하고 잡히는 게 맨 처음에 읽을 때 아버지, 정일이, 용팔이 이렇게 나오잖아. 그래서 정일이랑 아버지가 부자관계인 건 알겠어. 그럼 우리의 질문은 뭐야? 이 새끼 뭐지? 용팔이는 뭐지? 하는 생각을 1문단 읽어도 한단 말이야. 2문단 읽어도 해. 이 새끼는 뭐한 놈이야? 3문단에 제가 장인께 말씀드리겠습니다 했을 때 자나 장인께. 하나 더. 그래서 여러분이 꼭 잡아야 되는 게 용팔이를 어떻게 불러야 할지 몰라서 주제되는 것 같지도. 요까지. 정일이가 용팔이 어떻게 불러야 돼? 그러니까 장면화를 다 시켜야 돼. 애초에 이 지문을 읽을 때 장면화 돼야 된다. 장인이라고 불렀지. 그 말인즉슨 아버지가 뒤에 나오면 누구로 나와? 만수노인이고 밑에 정일이 이렇게 됐지. 그 다음 요렇게 하나 만들어줘야지. 매개자 만들고 그 사람의 남편을 용팔이로 잡아야지 용팔이가 만수노인을 장인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거지. 됐어? 요 동그라미에 들어가는 사람은 1번 여성, 2번 정일이의 누나예요? 여동생이에요? 아니면 몰라요? 말하는 걸 보시라고요. 여동생이죠. 왜요? 용팔이가 정일이를 존대를 높이 줘. 그 말인즉슨 정일이가 용팔이보다 어휘 되는지 보자. 땡땡땡땡땡 이기 때문이에요. 땡땡 땡땡 네 글자야. 이거 수능 선지에도 자주 나오는 말이에요. 손 윗사람이라고 얘기하죠. 손 윗사람과 손 아랫사람이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여동생의 남편이기 때문에 정일이가 만약에 30살이고 용팔이가 50살이라도 이 집안 내에서는 정일이가 무조건 손 윗사람이야.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용팔이 정일이는 뭐라고 부르냐고. 정일이는 용팔이를 용팔아 가지마 이게 아니잖아. 뭐라고 불렀었어야 돼. 근데 말을 못했을 뿐이야. 왜? 정일이 캐릭터가 찌질하니까. 그러니까 뭐라 불러야 돼? 여동생의 남편을 보고 뭐라 그래? 누나의 남편 보고 뭐라 그래? 매형. 그럼 여동생의 남편 보고 뭐라 그래? 형 밑에 제지 매제라 한다고. 매제. 제발 좀 외워라잉. 여러분 이 가족관계 익숙해지셔야 돼요. 자, 장인과 여기 뭐라고 불러야 할지 꼭 캐치하시고 그 다음 두 번째요. 캐릭터성 잡아볼게요. 3명 한번 잡을 거예요. 첫 번째 나오는 사람은 용팔이. 용팔이는 어떤 성격 가졌어요, 여러분? 돈 좋아하는, 말 잘했어요. 그럼 거기까지는 딱 잡으시면 돼요. 돈 좋아하는 캐릭터. 이게 문제 들어가면은 어떤 말로, 멋있는 말로 딱 나와. 세속적 괜찮고, 속물적 괜찮고, 이렇게 되는데 돈 좋아하는 애 맞다. 그래서 용팔이는 지문 읽을 때 우리가 굳이 뭐 속물적 이런 걸 끄집어내기보다는 돈 플러스, 그래서 상당히 현실적인 캐릭입니다. 두 번째, 아버지, 만수노인. 요거 잡아야 된다. 요거 잡을 때 슝 들어가. 전제로 깔려있어. 만수노인 캐릭터 좀 확보해야 돼요, 여러분. 만수노인은 어떤 캐릭일까요? 대놓고 나온 데는 여기에요. 중략 이후에 아버지는 한 번도 자신의 생활을 회의하거나 죽음을 생각할 필요가 없었던 사람이다 가 대놓고 나오는 거야. 근데 여기에서 처음 느끼면 안 돼. 만수노인이 이 캐릭이라는 건 중략 이전에 잡혔어야 돼. 중략 이전에. 그 진짜 중요해. 인물의 심리 잘 잡아야 되는 소설이거든. 중략 이전에 요쯤 자기는 육감으로 벌써 얘기하였던지도 모를 일이 일어나려는 기대가 앞선 것을 느끼며 실험의 결과를 기다리는 듯 여기 읽을 때 전제로 깔려있어요. 뭐가 깔려있느냐면 아버지의 캐릭터가 아까 파란색 여기랑 합쳐봐. 아버지는 한 번도 자기의 생활을 회의하거나 죽음을 생각할 필요가 없었던 사람이었다. 빡해지 빡해. 빡해 잡아야 된다고 했다. 빡센 캐릭터. 아버지는 상당히 빡센 캐릭터란 말이죠. 그 전제로 깔려있어. 왠지를 다시 한번 이따 좀 이야기해볼게. 3번 주인공 정일이다. 이제 정일이 캐릭터에서 우리가 잡아야 되는 게 일단 찌질하지. 정일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봐 라고 하면 좀 찌질하긴 한데 그 다음 이래버려. 자, 정일이 효자 맞지? 효자도 있어. 그래서 정일이는 긍정 캐릭이에요? 부정 캐릭이에요? 를 가버리면은 이게 대답이 안 나와. 이 포인트가 중요한 거야. 자, 지난 시간에 그거 했던 것도 기억을 해봐봐. 월훈. 그 시를 읽고서도 이게 좋은 시야 안 좋은 시야 이런 게 느낌이 안 오듯 정일이를 읽었을 때 이 소설을 읽으면 그래서 이 새끼가 착한 놈이야 나쁜 놈이야 잘 애매하다고. 되게 애매하게 나와. 이유가 뭐냐면 이 소설에서 우리가 잡아야 되는 건 정일이라고 하는 놈의 심리가 제일 중요해요. 왜? 지문을 봐. 지문 생긴 거. 여백 없지? 이것도 중요한 얘기야. 소설 딱 들어가려고 했는데 여백이 없어. 그럼 이거 서술, 내면 심리 위주의 소설이라는 얘기야. 되게 딥하게 읽어야 돼. 이건 막 편하게 읽으면 안 된다. 대화가 막 있으면 그나마 좀 마음이 편해요. 읽어도 이제 수술 넘어가고 하기도 한단 말이야. 근데 이렇게 빽빽하게 내면 심리 위주로 나와 있으면 이게 되게 딥한 소설이야. 빨리도 안 읽혀. 평소보다 한 1, 2분 더 걸린단 말이야. 이거 풀면 정일이의 내면을 통해서 정일의 심리가 나와야 되는데 이 말을 꼭 잡아야 돼. 양면성을 이해해야 됩니다. 여러분, 정일이가 왜 긍정인지 부정인지를 우리가
대답을 명확하게 못하냐면 이놈이 보여주는 모습이 양면적이거든. 두 가지를 같이 보여줘. 그러니까 뭔가 결론이 안 나. 알겠죠? 자, 월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노인을 바라보는 화자의 시선이 객관적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결론이 안 난단 말이야. 우리가 결론을 못 내려. 정의도 마찬가지야. 이 모습도 갖고 저 모습도 갖고 있으니까 이 새끼가 좋은 놈인지 나쁜 놈인지 잘 모르겠는 거거든. 그럼 양면성이 어디 들어있는지 이게 메인 포인트예요. 먼저 여기 하나 잡아볼게요. 정일이가 더욱 불쾌하여졌지. 그래서 그의 뺨을 갈기고 싶은 충동도 느꼈지. 여기 뺨 갈기고 싶은 충동 느꼈을 때 우리 요까지 딱 읽었을 때 정일이 어떤 모습 느꼈어? 오, 이 새끼 졸라 빡센데 멋있는데 그런 생각을 했니? 안 했다는 얘기는 이 지문의 맥락을 못 잡았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바로 정일이가 웃지. 얼굴에서 미끄러지는 웃음이 흐르거든요. 웃음을 지으면서 정일이가 하는 말이 뭐니? 자, 쳐라. 도장을 꺼냈지. 그러면서 다시 또 웃었지. 실없이 웃었지. 까지. 맥락 잡을게, 이제. 여기에서 정일이의 양면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엄청 빡센 캐. 이게 엄청 효의 측면에서 빡센 거거든요. 근데 아니 정일이의 돈 플러스 캐릭이 같이 나왔다는 얘기야. 맥락 이해한다. 이거 진짜 이해 잘해야 돼. 아버지 위독하지. 정일이가 용팔이에게 재산 상속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있지. 그리고 용팔이는 뒤에 왔을 때 이 집의 사위지. 아버지가 아직도 지키고 있는 그의 재산을 넘겨다보는 듯한 용팔이가 나왔지. 그럼 용팔이의 캐릭터성 나오는 거지. 용팔이는 현실적인 거야. 돈 플러스 3판알은 주판 계산기 두드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 올라가는 걸 보고 있는 자신을 의식할 때 이렇게 대각만 놔도 하고 쳐다보는 용팔의 눈과 마주치게 되자 정일이는 흠칫 놀라게 되는 자신의 얼굴이 붉어지는 것. 그러면 여기서 처음부터 살짝 우린 느낌이 와. 얘의 성격이 좀 살짝 소심하고 찌질하고 이런 모습이 있긴 해. 여기에 대한 상속세만 해도 큰 돈인데 안 물고 할 수 있는 이것은 제 말씀대로 하시지요 라고 하네. 그러면 용팔이는 지금 세금을 아끼자는 얘기지. 특히 상속세를 아끼자라고 이야기를 했어. 이렇게 결정적으로 말하는 용팔이는 정일이 앞에 위임장을 내놓으며 도장을 찍으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 정일이가 더욱 불쾌해졌어. 이 소인놈 할 때 용팔이는 지금 웃고 있고요. 이 소인놈 막 이러고 있어요. 그의 뺨을 갈기고 싶은 충동을 느꼈어요. 내가 언제 이런 음모를 하자고 너가 공모를 하였던가 하고 그의 뺨을 갈기고 싶은 충동을 느꼈다. 여기까지. 여기에서 이런 상황이구나를 여러분이 생각을 반드시 해줘야 되는 거야. 위에 앞부분 줄걸 다시 봐. 아버지가 위독해. 소식을 듣고 귀향을 했어. 집에 왔어. 그러면 제일 먼저 걱정해야 되는 게 뭐야? 아버지 건강인데 우리 집 객관적으로 보란 말이야. 이 새끼는 뭐야? 우리 집 피도 안 섞인 거지. 나랑 아버지는 피 통했잖아. 여학생은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어. 오빠의 아내, 이 집 며느리라 생각하면 되는 거고, 남학생은 이제 여동생의 남편, 사위를 생각하면 되는 거야. 막 달려왔다니까 아버지 괜찮아요 막 하고 있는데 사위란 놈이 혹은 며느리란 놈이 돈 아껴야죠. 어차피 돌아가실 건데 나한테 세금 내는 거 좀 아깝죠. 지금 요렇게 하면 세금 아낄 수 있는데 이러면 진짜 사람 빡친다니까. 자식 입장에서는. 그럼 싸움 나는 거야. 이게 지금 네가 할 말이냐, 입을 찢어버리라, 이렇게 들어가는 거지. 정일이의 심리가 뭔지를 아셔야 돼. 야 미친놈아, 우리 아버지 아프다고. 네 아버지 아직 아픈데 지금 돈 얘기하냐. 딱 요거라. 그래서 열이 받았어. 그런데 뒤에 딱 보란 말이야. 뒤에 딱 보면 정일이가 뭐하니? 웃죠. 그 이야기 듣고 웃으면서 도장을 줘. 자, 도장 찍어라 라고 얘기했다고. 거기서 정일의 양면성이 있다는 얘기야. 정일이 이 새끼도 뭐구나? 돈. 그냥 리셋해봐. 용팔이가 나쁘다, 정일이가 나쁘다의 개념은 아니야. 그냥 비유해서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해줄게. 실제 있는 이야기야. 여러분, 장례식 때 그 형제 간에 영 끊는 거 되게 많은 거 알아요? 상속 때문에. 되게 흔한 일이에요. 의가 많이 상합니다. 왜? 이미 돌아가셨잖아. 그럼 유산이 있다고. 그걸 조금이라도 어떻게든 다 자기한테 유리하게 차지하려고 하는 게 그게 정상이에요, 여러분. 당연한 거예요. 이건 현실적으로 보란 말이야. 보통 노인들이 이렇게 쓰러지잖아요. 쓰러지면 이제 가시는 거란 말이야. 근데 병원 가면은 연명치료를 하자고 한다고, 기본적으로. 그러면 그 상황에서 어느 자식이 연명치료 하지 말라라고 하냔 말이야. 연명치료 한다고 사는 게 아니야. 그냥 숨만 붙어 있는 거야. 돌아가신다고, 결국에는. 근데 어느 자식이 여기서 하지 마세요, 이 말이 안 떨어지잖아. 정일의 마음이 좀 무슨 느낌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하지만 현실은 연명치료하면 4천만 원 들어간다고. 이거 하나마나 한 거에 4천만 원을 태울 수는 없잖아. 그 마음이라고. 그걸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돼. 이 소설에서 용팔이는 현실적인 거야. 세금 나라한테 뜯기느니 지금 킵해둘 수 있는 거 미리 킵합시다 라고 되게 현실적으로 접근을 하고 있는 거라고. 정일이 역시 그래, 그게 맞네
하지만 기분 나쁜 건 맞지. 그 병원에서 부모님 쓰러졌는데 의사가 연명치료 어떻게 할까요?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사위나 며느리는 어떻게 보면 이 집안에 피가 안 섞인 사람이잖아. 제3자가 하지 마요, 돈 아까워요, 해봐, 이 입을 찢어버리는 거지. 그건 싸움 나는 거란 말이야. 이게 알지만 기분 나쁜 거라고. 정일이도 용팔이가 뭐라고 하는지를 알지만 기분 나쁜 거라고. 요 상황, 우리 아버지 아픈데 네가 지금 또 아버지 재산 돈 이야기 하고 있냐. 근데 또 용팔이가 하는 거 보니까 자기도 사람이잖아, 사람. 이건 또 현실이잖아. 정일이가 도장 치고 주면서 웃는 것도 그럴 수 있다라는 걸 느껴달라고. 정일의 내면 심리의 양면성, 요거 잡아야지. 그 다음에 용팔이 두 번째 테마. 용팔이가 장인어른한테 들어가. 근데 정일이는 주저주저 하고 있어. 찌질해. 그러다가 불러낼 기회를 놓쳤다라고 포인트 잡아. 후회하면서도 지금이라도 가서 붙들면 되는데 안 붙들거든. 여기서 정일의 심리 진짜 잘 봐야 돼. 안 붙든 정일이는 용팔이가 이 말을 시작했을 때부터 자기는 육감적으로 벌써 얘기하였던지도 모를 일이 지금 일어나리라는 기대가 앞서는 걸 느꼈어. 기대. 자, 내용 잘 잡아. 슝 들어가는 거야. 그리고 여기에 전제가 잡혔다 했어. 아버지 캐릭터 빡세인 게 전제야. 육감적으로 벌써 예상했을지도 모를 일은 뭐야? 용팔이가 맨 처음에 뭐라 그랬어? 장인어른 재산 가지고 이렇게 합시다 라고 했지. 그리고 장인어른은 엄청 빡센 캐지. 그러면 육감적으로 벌써 예상했던 일은 뭐야? 여기에서 정일이의 변태성이 나타나는 거야.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변태. 우리 인간이 다 가지고 있는 마음이긴 한 거거든요. 비유할게. 니들 친구랑 겨울에 둘이 걸어가고 있다. 친구가 아이쿠 꽈당 해서 엉덩방아를 쿵 찍고 자빠졌어. 그럼 이게 인간이 참 희한한 게 꽝 하면은 괜찮아? 어떡해? 이게 두 번째 나와. 처음에 뭐하니? 처음에 일단 졸라 무서워요. 사람 다쳤다고 지금. 다쳤는데 쿵! 이 먼저 나온다? 신기하지? 그리고 나서 야 괜찮냐? 하면서도 괜찮아? 요런 상황과 되게 비슷한 상황이야. 되게 좋게 표현하면 장난꾸러기면서 변태새끼의 마음이 있죠. 지금 용팔이가 아버지 만나러 가면 아버지 성격상 털릴 거 뻔하지. 그거 알고 있다고. 개 털리는 걸 구경하고 싶은 거야. 정일이는 용팔이가 털리는 거 알아요. 지금 가면 용팔이 개 털릴 거예요. 지금 이제 가지마. 지금 가면 우리 아버지한테 혼나 라고 하면서 말려야 되는데 재밌겠다. 이제 싸움 구경하겠다. 요런 기분. 그래서 여기에서 양면성이 두 번째가 나오는 거야. 위에가 양면성 첫 번째, 양면성 두 번째. 이 새끼가 혼날까봐 걱정하면서도 혼나는 걸 기대하는 거야. 사람 본능 중에 싸움 구경하는 거 어떡해요. 이게 아니라 뭐지? 먼저 나온다니까. 이게 희한하게 그 사람의 내면 심리를 이렇게 소설이 잘 표현을 하고 있는 거야 지금. 그래서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이고 있었지. 아, 일상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야?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이는 게 일상적이야? 아니지. 이건 그냥 집중을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아무런 말도 안 들리니까 정일이가 여기도 나오잖아. 아버지도 종식 죽음에 굴복하고 마는가. 여기 아버지의 캐릭터성 보여주는 거 아니야. 아버지가 지금 죽음 앞에서 힘이 없어가지고 비실비실 화를 못 내고 있나 이러고 있는 거지. 그래서 정일이는 긴장하였더니만큼 실망을 하고 있지. 아, 용팔이 씨 개 털려야 되는데 안 털리네. 아버지 늙었네 이러고 있단 말이야. 털릴 거 기대했는데.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아버지의 격분한 고함 소리를 들었지. 뭐라고 하겠어? 맥락 느끼라고. 야 이 개자식아, 씨발 내 돈이다 이 새끼야. 내 돈 가지고 내가 어떻게 쓰든지 간에 네가 왜 내 돈을 이래라 저래라 하고 있는 거야. 쌍놈아 이해되니? 야, 그러면 상속세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아버지 재산을 줄이면 돼요. 아버지 재산 줄이려면 도장 치는 게 뭐 하자는 얘기겠어요? 증여하면 됩니다. 증여. 미리 증여를 해서 재산을 줄여놓고 그러면 상속세가 줄지 않겠네요. 상속세 비율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재산 자체가 줄어들 거니까 그걸 도장받아가지고 하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장인어른 재산 있는 거 자녀들 먼저 좀 나눠주죠를 했다고. 그러니까 장인어른이 씨발 내 돈이다 이 새끼야. 나 아직 안 죽었는데 왜 내 돈 갖고 네가 지랄이야 를 시전 중인 거라고. 그 다음 읽다 보면은 이야기가 끊기기 때문에 여기 됐고, 양면성 여기 또 나와. 이렇게 되게서도 죽기가 싫은가 하고 아버지를 눈치 풀고 바라보고 있지. 눈치 풀었어. 정일이가 아버지를 부정적으로 바라봤어. 맞지? 아휴, 늙으면 죽지 진짜. 저렇게 죽기 싫어 했단 말이야. 그랬는데 다시 정일이 캐릭터 의지력이 없다, 정일이 캐릭터 찌질한 거 중간중간 계속 나와. 아버지는 상당히 빡센 캐릭이었기 때문에 죽음과 싸울 수 있다 라고 생각해. 그러면서 양면성 정일이는 어떤 위대한 의지력을 우러러보는 듯한 마음으로 아버지를 또 어떻게 쳐다보고 있어요. 여기 플러스죠. 이거 양면성 3. 이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야 이 소설에서. 정일이의 내면 심리를 타고 있으면은 정일이의 상반된 모습이 자꾸 나와. 그걸 우리가 캐치를 하는 거야. 마지막 문단은요 되게 슬픈데요. 아버지가 만수 노인이 물을 못 먹죠. 살고 싶은데 물을 못 먹으니까 물을 보고 싶다라고 해. 그래서 정일이의 효자의 캐릭터 모습 나와. 정일이 되게 착해요. 나쁜 거 아닙니다 여러분. 정일이가 물그릇 놔주고 어항 놔주고 그랬는데
아버지가 다시 계속 보고 싶다 라고 해서 물을 계속 쏟는 거죠. 아버지 보시라고 계속 흐르는 물을 만들어주는 거지. 아들이 병실에서 장면화 시키라고 임마. 그랬을 때 만수노이는 여기 묘사 들어갔잖아. 묘사 들어갔으니까 장면시켜. 꺼멓게 탄 혀를 벌린 입 밖에 내놓고 황홀한 눈으로 들이우는 물줄기를 바라보고 있었다 라고 하는 여기 이걸 보란 말이야. 그냥 장면화 시켜. 아버지가 물 보면서 이러고 있다고. 왜? 자기 죽을 것 같은데 목마른데 먹고 싶은데 먹지 못하고 이 황홀한 눈은 뭐야? 비유하자면 사람 뽕 맞은 눈. 눈이 마탱이가 같다고 지금. 그 눈을 볼 때 정일이는 울죠. 울 수밖에 없지. 상황 느껴봐. 우리 아버지 만수는 어떤 아버지야? 여러분 아버지 생각해봐. 40년 뒤에 아버지 생각 한번 해봐. 그럼 이해된다고. 여러분한테 아버지는 지금도 이 세상에서 제일 센 남자야. 사람이면 이거 당연한 거거든. 자기한테 남자상으로서 제일 튼튼하고 멋있는 사람은 무조건 아빠야 이게. 그랬는데 그런 아빠가 빡센 아빠가 노인이 돼가지고 죽기 직전에서 이러고 있다고. 그거 보는 아들내미 마음이 어떠냐고. 미어지지, 찢어지지, 죽지, 눈물 펄펄펄 나는 거지. 그게 약해지는 우리 아버지 보고 있는데. 그래서 정일이가 막 운단 말이야. 동경에 사무친 황홀한 눈을 보게 되는 것은 의외다. 예상도 못했다.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약해졌구나, 죽음 앞에 있구나 하는 이야기야. 마지막은 되게 슬프고 짠한 이야기. 근데 요 감성 있죠? 마지막 요 감성, 요거 수능에 되게 잘 나옵니다. 자전거 도둑 알아요? 수능에 기출됐던 거. 우리 아버지 말을 잘 못해. 어느래 슈퍼마켓 같은 거 하고 있는데 소주 2병 안 왔어. 소주 2병 안 와가지고 혹부리 영감한테 소주 2병 돈 다시 돌려받아야 되는데 제대로 말도 못하고 우리 털리고 아버지 혹부리 영감한테 계속 막 죄송합니다 이러고 있는 걸 본 어린 시절에 나 눈물이 펑펑 나지. 우리 아빠의 약한 모습 보고 있는데. 그 다음 뭐 눈이 오면 이런 거 알아요? 눈이 오면 어렸을 때 내가 도둑질 했어. 그래서 엄마 학교에 불려와가지고 담임한테 씨발 개욕 처먹고 너 아줌마 지금 밥 안 줘요? 애? 막 이거 시전했다가 그 엄마가 나중에 늙어가지고 치매 걸렸단 말이야. 치매 걸려가지고 천우야 꼬드메로 가자 이러고 있는 엄마 보고 있는 아들내미 마음. 사람 도는 거거든 이게. 부모님에 대한 이야기야 결국에 마지막은. 그러니 소설이라고 하는 거, 문학이라고 하는 게 우리의 삶을 나타냅니다. 질문 요까지였단 말이야. 정일이의 양면성 3번 나오는 거 잘 정리하시고요.